뭐 꽃이 있고 꽃 옆에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꽃을 맞히거나 모자를 맞히거나 모자 색깔을 맞히거나 동시에 똑같은 걸 맞출 때마다 그 게임 이제 그게 진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맞히면 다음 사진이 나오고 다음 사진이 나오고 이런 디자인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재밌어? 맨날 우리는 전투를 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때려야 쾌감인데 그게 뭐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그림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단어를 제안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그 사람에 관한 것들도 말해주고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를 해서 맞춘다라는 순간이 알 수 없는 묘미를 주는 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현실에 있는 게임만큼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되는 규모가 상당히 있고 이것들이 구글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저 게임을 통해서 형성된 데이터들을 구글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종의 가벼운 캐주얼 게임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 결과물은 구글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는 이것이 일종의 현실과 연동하는 미디어 시스템의 한 사례다. 게임 시스템적인 착상을 활용해서 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스템은 다른 사례는 지난번에 게임 그 발표를 하실 때 직접 언급되진 않고 이제 사례 그 글들에 나와 있었는데 콜럼바인 마사크라고 콜럼비아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15명, 20명을 죽인 사건인데 그거를 재료로 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 게임은 저 게임을 만드는 건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면 블로그 툴이 있는 것처럼 저런 게임 툴이 있어요. 샌드박스 툴이라고 아주 가볍게 그걸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근데 현실에 그 친구들 둘이서 일어나서 아침에 코슬로를 콘프레이크를 뭘 먹고 음악을 뭘 먹고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무기를 꺼내서 가방에다 넣고 어떤 CD 음악을 들으면서 가서 식당에 들렸다가 화장실에 들렸다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요. 게임 근데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게이머는 자기는 하나의 슈팅 게임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한 거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이중적 위치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진다기보다는 그 당사자의 입장들을 갖다가 생각해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사실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인식시켜주는 장치로 활용하는 거죠. 이것은 게임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이라는 것 속에 어떻게 현실 데이터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현실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냥 보도하는 것과 다른 어떠한 차원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데이터 추적 모델과 어떻게 연동할 거냐에서 구성 요소가 아까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정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데이터 추적 모델과 연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발견한 단서들은 랜덤한 이런 인터랙션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디자인된 상호작용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게이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과 그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성취하는 것은 위상이 차별적일 수 있다. 그래서 비대칭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어떤 예제들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질문은 그거예요. 산업상의 디자이너들이건 예술가들이건 관습화된 시간 공간 장치를 갖다가 다시 설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험적인 유비쿼터스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게 지하철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장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은 상반기에 플레이 테스팅만 한 상태고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 것들을 레벨링을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지하철을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PSP도 보고 문자도 보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죠.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다니고 있는 공간에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능동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하철을 다니는 시간이라는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그 시간에 활동한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본 거는 아까 이제 팩맨이라는 게임이 이쪽에
스트리트 게임이나 이런 데서 활용된 사례였었는데 서울 지하철 이 도를 노선도를 평면의 게임 내부로 생각하자. 그래서 저 노선도 위를 저 지하철에 올라타면 자식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존재하고 타인들은 또 다른 아이콘으로 존재하고 누가 팩맨이 되고 누가 다시 되고 누가 고스트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단서가 몇 가지 룰셋으로 정해져야겠죠. 그게 정보, 그들이 그 시간에 수용하고 있는 정보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떤 선택의 결과로서의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디자인들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참가하는 게이머들은 저 전체 평면 화면 같은 화면들을 노선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는 역 주변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경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지하철을 나와서 보면은 자기가 지나온 길이나 다른 게이머들과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는 광경은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형태의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어떻게 관습적인 시간과 공간과 장치를 그 과정들에서 어떠한 조그만 것들을 바꿔서 그것들을 바꿔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현존하는 미디어를 활용한 현존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기술을 활용한 단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고 가설적인 이제 결론들이 상호작용 디자인은 결코 상호작용의 결과들을 자의적으로 랜덤하게 나올 수 있다는 디자인으로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어떤 것들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들은 될 수 있지만 상업상의 요구와 예술상의 요구가 이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화적 순환이라는 테마를 계속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게 됐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에도 우리가 두이 프로젝트나 관객 주문 시스템에서 본 것처럼 거기 과정 속에 관련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책임과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말하는 비대칭 상호작용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미디어 시스템의 가능성들은 활용하지만 게임 시스템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포용해서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